일반적으로 미방본은요, 본방에서 빠진 장면을 보여주는 보너스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번 나는 솔로 31기 6화의 미방본은 저는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미방본은 내려버렸고요. 그 이후에 다른 미방본이 새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미방본이 교차하게 되면서 순자를 둘러싼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풀린 미방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본방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은연중에 드러냈던 장면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이 방구는 처음 야간에 이제 거실에 이제 순자가 2시간 동안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슬쩍슬쩍 영숙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걸 유심히 보고 있는 경수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순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약간 경수는 영숙을 의식하는 느낌이 들긴 해요. 이게 미방군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 쳐다보고 있죠. 그 다음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자가 옆으로 가서 이제 앉게 됩니다. 사실 영자는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평가가 좋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 어떻게 보면 그 영자는 이제 연적이지 않습니까? 한때. 지금 아니지만요. 요렇게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자는 순자와 관계가 원활하게 잘 흘러가요. 나는 이제 경수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먼저 이제 딱 양보하는 것도 그렇고, 앞에서 빛나는 사람은 순자고 뒤에서 빛나는 사람은 조금 영자이지 않을까. 그래서 두 사람 케미가 좀 좋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자가 먼저 물어봐요. 이제 영수님이 나가자고 한 거냐? 뭐 그럴 수 있지. 대화 더 해보고 알아. 그래서 이제 쿨하게 넘어가긴 하고, 그 다음에 영수가 또 챙겨줘요. 나름대로 한때 이제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영수가 짠 하면서 좀 순자와 같이 맞춰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옥순의 말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전부 다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면서 전부 다라고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영수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당연히 영수의 표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옆에 있는 정수도 같이 웃는 거 봐서 조금은 위험한 농담 수준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러한 옥순의 행보는 여기서부터 이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그래 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옥수는 사실은 2화 때부터 미세하게, 네, 요 이제 순자가 여러 가지 양념장을 이제 싸우니까 뭐 우리는 알아봐줄게, 근데 뭐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남자들이 알아봐줘야 된다 하는 등 미세하게 그 순자에 대해서 꺾는 말을 하긴 했어요. 그 흐름 속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옥순의 말도 그 연장선상에서 한 번이 아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 한 번은 뭐 실수 있지, 두 번은 조금 애매해. 근데 세 번부터,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거는 알면서도 안 고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옥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순자는 뭐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옆에 있는 그 영수가 정말 표정이 안 좋아지고, 그 당시에 이제 미방군이 처음에 풀렸을 때 영수가 그런 영수의 표정에 대해서 다들 영수가 진짜 열받았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옥순이 말해요. 좀 웃어요, 웃어라고. 이거는요 순자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순자는 웃고 있잖아요. 어쨌든 영수에게 한 말이에요. 옥순이 영수까지 같이 건드린 거라고. 즉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게 순자를 이제, 이 장면 때문에 결국 순자도 이제 메인 타겟이긴 하지만, 영수 입장에서는 그냥 안 웃고 난 진짜 기분 나쁘다, 초상집? 야 그래도 그냥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한 건데, 거기다 웃어요 웃어? 그럼 너는 그럼 초상집에다가 웃으라고 하는 거냐? 라고 영수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영수가 끝까지 내 순자의 옆을 지켜주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이제 옆에 있는, 근데 그 이후에 좀 웃어요 웃어 할 때는 정숙도 표정이 싹 굳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웃었어. 그냥 이제 장난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충 영수의 표정을 보고 정숙도 대충 눈치를 챈 것 같긴 해요. 본인과는 사이가 썩 좋지 않지만 영수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순자와 옆에 있는 영자가 이제 같이 대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영자가 다리를 2번 했잖아. 그래서 기분이 좋냐? 라면서 나름대로 이 순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옥순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라는 식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냥 순자는 웃고 넘겨요.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 이게 옥순이 설마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말했겠어? 라고 하고 있는데, 영자는 대충 눈치를 챈 것 같아요. 표정이 진짜 어두워지더라고. 하면서요, 왜 자꾸 저 사람은 끼어드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영자랑 순자랑 두 사람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다들 2번 했다. 기분 어떻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영식이 이제 드디어 나서요. 그 정식이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 보는 지점이 바로 그거죠. 아니 뭐 그런 걸 묻냐고. 근데 그 옥순이 이제 반박하긴 해요. 뭐 나는 뭐 그런 거 궁금해서 물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동시에 이게 순자와 영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켜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옥순의 저 말에 대해서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손해인 거잖아요. 반대로 영자는 이제 알아봐야 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순자에 대해서 좋게 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뼈 있는 말을 한마디 던지긴 해요. 여기 나를 너무 몰아간다라는 식으로. 다만 영식이 또 옆에서 이제 중재를 해주거든요.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약간 이제 장난식으로 이 분위기를 중화시키려고 해요. 좀 그런 것들이 영식에 대해서 좀 괜찮게 보는 지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후에 옥순이 또 계속 파고들거든요. 뭐 만난 지 3일 됐다. 무슨 두근두근이냐. 아니 본인은 만난 지 하루 만에 확정이 됐는데 왜 자꾸 남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에게 돌아갈 말을. 그 다음에 옥순이 뭐 경수의 매력이 궁금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후배 파죠.
동시에 옥수는 경수에 대해서 인기가 진짜 많다.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은 영식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일 겁니다. 예, 이 말을 듣거나 가만히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경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묵인했다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식이 계속해서 아니다. 경수 진짜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2번이나 방어선을 쳐요. 그렇게 해서 술자리가 이제 살짝 파토가 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예, 옥순과 영호만 순자가 누워있을 때 돌아와서 영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막 밑에 그렇게 뜨거든요. 이게 미방문이 삭제해가지고 더 이상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게 아쉬운데 안에 있던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먼저 한번 던지고요. 그때 순자가 네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하니까 영호가 안에 있던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 하면서 한 번씩 더 던져요. 그러니까 이 영호의 한마디가 결정적인 뭔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옥순이 앞에서 쭉 했던 말과 영호의 말이 결합을 하게 되면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옥순은 미묘하게 그렇게 말해요. 질투나요? 라고. 말투가 조금씩 단답형이고 짧고 나중에 이제 뭐 왜 열받아? 라고 한다거나 이제 반말로 바뀌게 되죠. 순자는 진짜 약간 몰랐던 것 같아요. 옥순이 저렇게까지 하겠어? 왜냐면 실제로도 그래요. 옥순은 그 다음날 아침 때까지만 해도 여자들과 대화를 할 때 옥순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을 풍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런 의도를 했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순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우 열받아 하면서 자기 속을 있는 그대로 다 깎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미방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미방군 가장 최근에 풀린 거죠. 우리 순자가 요리를 하는 장면인데, 자, 요리를 하는 장면에 앞서서 저는 조금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제작진은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옥순이 이제 안에 있던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거를 이제 내리고 이렇게 순자가 요리하는 걸 풀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순자의 이미지에 대해서 좋게 하려고 했던 게 있겠죠.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물론 저희 해석이 항상 맞다는 보장이 없지만 잘못 해석하면요. 순자가 자진해서 요리를 한다는 식으로 프레임이 먹힐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연애 프로그램에서는요. 요리 당번을 정해요. 좋든 싫든 간에 이제 요리를 해야 될 사람은 해. 그래서 이 요리가 이제 폭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게 바로 다른 연애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에서 우리 유경 씨와 우열 씨가 일할 때 엄청 요리를 이제 폭망하고 사람들이 나중에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 등. 근데 어쨌든 부담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잘 보면 제작진은 숫자가 자진해서 한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좋든 싫든 간에 요리 당번을 정해서 라면을 하든 이제 다 태워갖고 이제 수덩이를 먹든 이렇게 했다면 누구 한 명만 요리를 했을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그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면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사후적으로 수습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닐까. 조금은 저는 제작진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광수가 사실 먼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원래 광수가 도와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잘 보면 맨 처음에 이제 광수가 언제 등장하냐면 처음에는 광수가 이제 잔을 들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여기 자막이 나와 있는 것처럼 소금 하면서 순자가 불러요. 그 다음에 광수가 소금을 계속 찾는데 근데 조금 광수도 아니 이번 미방군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찾는 그래서 소금 부세가 되어버렸는데 확실히 광수가 좀 순박한 모습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수가 도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영자는 적극적으로 돕죠. 네,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아우 왜 혼자 하냐고 계속해서 하면서 분위기를 계속 순자를 맞춰줘요. 그 다음에 같이 나와서 설거지도 이제 하려고 한다는 등 돕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 경쟁장임에도 불구하고 순자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 영수님 이건 꿈이라고 하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예요 라고. 근데 이렇게 나중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순자 입장에서는 정말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정말 몰랐을 것 같아요. 동시에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옥순과 다른 사람들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이때까지만 해도 밥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서로 적대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적대적으로 분위기가 바뀐 그 순간이 뭐냐면 그 위에 식사를 끝내고 또 경수랑 이제 1시간 정도 대화를 하고 난 후에 옥순이 그걸 보면서 귀여워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의 선택이 끝난 다음에 이 장면이 나오게 돼요. 즉 갑자기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감정선이 변화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갑자기 옥순이 아침까지만 해도 영숙도 내 친구고 순자도 내 친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다가 여자들의 데이트 선택 장면 후에 갑자기 확 영숙 편으로 기울어져 버렸고 그 장면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옥순이 조금은 이제 귀여워 이런 식으로 그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면서 자기 룸메들에게 확 번져버린 게 아닐까? 그게 현재까지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행위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 편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로 의도라기보다는 효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누군가가 중심되는 인물 중추가 되는 인물이 한번 방향성을 정해주게 되면은 순식간에 분위기가 그렇게 확 돌변할 수 있다. 우리 모멘텀이라고 하죠. 어떠한 모멘텀을 지나는 그 순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비 효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광수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광수가
저는 광수님이 나름대로 이제 소금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노력한 부분은 인정을 해요. 좀 광수가 그냥 아까도 이제 커피만 들고 들어가려고 했다거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안 도와주는 것보다는 낫다. 그건 확실해요. 열심히 광수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죠. 자, 그래서 이번 미방군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저는 이제 영자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자님과 영자님이 아주 둘이서 또 영철님도 저는 약간 여러모로 조금 빛 좀 쎄하다라고 느끼긴 했는데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네요. 약간 좀 말이 세긴 한데 우리 영철 씨도 네 그래도 나름대로 영철 씨가 많이 도와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게 진짜 이 행동 하나하나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에 많은 이제 탐정님들이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고 옥순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 대가가 지금 쓰다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모로 옥순도 그렇고 많이 아쉬운 지점이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요 우리 순자를 어떤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순자 그리고 옥순과의 관계에서의 순자를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미방군에서 경수와의 어떤 관계에서의 순자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살짝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영수와의 데이트니까 저번 4화 때랑 5화 때 리뷰했을 때 해석했을 때 말씀드릴 바가 있는데요. 경수와의 관계가 영수를 조금 집중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잘 보면 경수는 순자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묻는 게 없어요. 약간 장난만 열심히 쳐요. 뼈 맛있어 뼈 이러고 그러니까 되게 친밀한 그거는 느껴져. 근데 그 친밀함이 마치 이제 직장이나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이제 학교 다녔을 때 굉장히 어떤 남성이나 여성인데 어떤 그런 이성적인 관심은 잘 모르겠고 죽이 잘 맞는 맨날 장난치고 깔깔호호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아직까지는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경수의 태도도 왜 혼자 마셔? 한 잔 더 해. 약간 그쵸? 약간은 조금은 그런 친한 후배를 좀 대하는 느낌을 아직까지는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노코멘트라고 해서 순자의 말이 돼서 그렇게 말을 안 하거나 그리고 조금씩 이제 순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놈의 베일 저놈의 베일 이렇게 하는데 베일을 이제 막상 까면 그 다음에 경수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최신화인 6화가 아닌 저번에 이제 5화 때 기준 미방분이기 때문에 조금 옛날 그 감정 기준의 이제 경수이긴 하지만 그냥 지금 이 경수의 느낌이 저는 영숙과 순자가 했던 6화 때의 그 3자 데이트랑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수가 그렇게 말해요. 며칠 붙어 있었다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아는 것 같다고 할 수가 있는가 파악하고 이런다는 게 그래서 나는 더 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 약간 장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농담 속에 이제 뼈를 심어서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영수에게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뭐 선 넘었어 근데 지금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그렇고 선 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수는 농담과 웃음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 자신이 순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옆에 있는 영수가 또 얘기합니다. 그래 서로 선 넘었잖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잘 보면 경수는 조금은 영수와의 대화에 좀 집중하는 이거 소갈비 데이트에서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수가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말하는지 너도 알지? 라고 한다거나 그 이후에 이제 먼저 영수가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자가 일어나서 아니야 오빠 그러지 마 내가 계산할게 하면서 막 실랑이를 하는 장면에서도 경수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가만히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경수가 순자를 잠재적인 연애 대상이라고 봤다면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면 다 비켜 순자 그러지 마 오빠가 계산할게 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약간은 조금은 소극적인 이 모습이 조금은 저는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경수와의 관계에서 순자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경수의 마음이 저번 미방문에서도 그렇고 6화 때에서도 그렇고 아직은 그렇게 선이 굵게 잡혀있진 않다. 그래서 이제 경수가 7대3, 7대3이라 하는 이유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나는 순자 너를 고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영숙에게도 낮은 가능성이지만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 있게 되었고 보통은 이쯤 넘어가면 그냥 구라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정말로 이 경수가 순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영숙과도 한번 데이트를 이번에 했고 저번에도 이제 2시간 정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같이 이제 앉아갖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경수는 영숙 또한 조금씩 고려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그 말을 차마 순자에게는 미안해서 6화 기준으로는 말을 이제 못하고 7대3이다.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다가 슈퍼데이트를 앞두고 이제 마음이 여러 가지를 복잡해지게 되면서 다음 화로 넘어가게 된 건 아닐까. 네, 현재까지 제가 보고 있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애매해요. 이렇게까지 경수가 계속해서 카메라를 본다거나 뭉갤 이유가 있나? 정말로 순자가 1순위고 이후에도 순자를 계속 만날 생각이 있다면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사실은 이제 저번 주에 풀렸던 5화 때 미방군 중에 이제 정희와 상철, 영식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때 재밌는 게 있다면 처음에 차에 탔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정희가 부르짖는 게 있어요. 안 오실 줄 알았다. 안 오실 줄 알았다. 그래놓고는 막상 바라잖아요. 정인도 약간은 겉과 속이 조금 츤데레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희와 상철, 영식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차에서요. 정희가 약간 조금 센 언니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노래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등. 다만 상처는 꺾어요. 나는 글쎄요. 저는 그런 노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정의는 이제 영식님이 오늘 정숙님한테 갈 줄 알았다라는 말을 상철이 보고 있는 앞에서 계속해서 꺼내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곡지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잘 보면 정희는 이미 시선이라든가 그런 무의식적인 신체 언어는 이 영식적으로 보긴 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제 상철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애매하겠죠. 자, 반대로 저는 영식도 질투심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슬쩍 상철과 정희가 서로 여행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상당히 살벌하거든요. 질투심 작전에 알면서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니까. 동시에 또 그런 영식을 쳐다보고 있는 정희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철과 대화를 하면서도 정희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영식을 보면서 상철은 나는 사람 많은 거 싫다. 나도요 하면서 그 말을 영식을 보면서 대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영식이 이후에 예쁜 글씨체를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말에 정희도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등 영식이 했던 말을 이제 같이 연결지어서 하긴 해요. 또 그런 정희의 모습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모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던 정희. 어쨌든 나름대로 사과하려고 하고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이미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말을 정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수습하려고 노력했던 그 부분이 조금 네티즌 분들이나 또 제 방송을 보시는 탐정님들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인드로 탐정님들께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는 씁쓸하지만 옥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도 진정으로 순자님께 사과하고 그 다음에 본인 행동이 과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들을 무조건 옹호하자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의 행동이 순자와 다른 출연진들과 시청자들에게 불편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고 약속할 수 있다면 그 약속을 믿어보는 것도 저는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격언을 마지막으로 이번 미방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탐정님들이 예상해서 저에게 하실 법한 질문을 제가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요리하는 미방분에서 그렇다면 순자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먼저 자진해서 한 건데 그러면 순자에 대해서 너무 이제 반만한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조금 반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맞습니다. 순자가 자진해서 요리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자진해서 했느냐만은 아닙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안에서 요리 당번이 정해지지 않으면요. 결국 계속 요리하는 사람, 착한 사람,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계속 그 역할을 맡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은 순자는 이제 요리를 안 하고 다른 분들이 요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나눠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오지 않은 것이 조금 저는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광수님이 나름대로 소금을 찾으려 한다거나 도우려는 모습도 있죠. 하지만 제가 조금 아쉽다고 본 거는요. 도왔냐 안 도왔냐가 아니라 순자님이 요리하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않았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광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의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말은 너무 빠른 면죄부 아닙니까? 면죄부를 주자는 건 아닙니다. 먼저 본인의 행동이 순자님과 시청자 그리고 제작진과 다른 출연진들에게 불편하게 보였다는 걸 인정을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수습이 먼저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어야겠죠. 다만 그 과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사람을 영원히 악역으로 고정하기보다는 좀 다시 볼 여지도 남겨주자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미방분은 어떠한 구조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준 계기이지 않을까요? 첫 번째 미방군에서는 옥순의 말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2화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온 말의 흐름 안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미방군에서는 순자님이 자진해서 요리한 부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 사람이 계속 돌봄 역할을 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은 끝끝내 해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풀린 경순님과의 관계에서도 경수와 순자의 친밀감은 분명했지만 그 친밀감이 현실 관계로 확정이 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방분 관계 안에서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역할 하나가 사람을 고정시키고 애매한 호감이 사람을 오래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지 않았을까요? 이는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분위기를 정하고 누군가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누군가는 괜찮은 척하면서 계속 자기 몫이 아닐지도 모르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한 장면만 보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방향을 짚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